미다스에서 줄기세포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화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줄기세포 정맥주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VF와 ADSC가 정맥주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미 앞의 여러 영상에서 SVF와 ADSC의 차이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SVF는 지방조직에 포함된 간질과 혈관의 세포들로 구성되는데 ADSC는 SVF를 배양한 후 정식한 지방세포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배양한 세포인 ADSC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SVF를 정맥주사로 투여합니다. SVF는 앞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출한 지방 조직을 콜라게네이즈라는 효소로 처리한 후 얻게 됩니다. SVF는 다양한 세포들과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SVF 정맥주사 후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ADSC입니다. 지방 조직 속에서 ADSC는 세포 분열을 중지한 채 쉬고 있는 G0 상태에 존재하는데 이 세포를 분열하도록 깨워주기 위해서 혈액의 혈소 파적 PRP를 섞어줍니다. SVF는 콜라겐과 같은 섬유성 단백질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성 단백질은 덩치가 커서 혈관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P와 SVF의 혼합액은 정맥에 주사하기 전에 반드시 셀 스트레이너라는 일종의 채로 걸러줍니다. 이제 걸러진 세포 현타액을 환자의 정맥으로 주사하면 됩니다. 1회 주사하는데 사용되는 SVF의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은 양의 SVF를 정맥으로 주사하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주사는 SVF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kg당 100만 세포 이상을 주사해야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70kg인 사람에게 대략 한 7천만 세포 정도를 주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사하는 횟수는 많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1회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한 달 이내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항노화 효과와 질병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노화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각 조직은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체줄기세포는 각 조직이 손상될 때 스스로 분열 및 분화하여 그 손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성체줄기세포의 개수가 감소하고 그 활성도 떨어져서 조직 손상의 복구 능력이 감퇴되어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고 흉터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아무는 기간도 길어지고 흉터도 심하게 남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게 됩니다. 줄기세포의 감소가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면 역으로 줄기세포의 개수와 활성을 유지시켜주면 노화를 예방 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SVF 속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인 ADSC를 정맥주사로 꾸준히 공급해준다면 항노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SVF 정맥주사를 시술받은 환자들에게서 항노화와 관련된 다음의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부, 특히 얼굴과 손의 탄력과 색조가 개선되었고 관절염의 통증과 관절 약화가 사라지거나 상당히 감소하였고 근육통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감소하였고 활력이 넘치고 일상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증가하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시력과 청력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요실금과 같은 배뇨배변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용의 부담이 있어서 지속적인 SVF 정맥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에 이러한 시술이 대중화될 경우 우리들의 젊음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질병 치유와 관련해서 SVF는 면역 조절 능력, 혈관 신생 능력, 생장인자의 분비 능력을 가집니다. 이 중 면역 조절 능력은 아토피, 중증건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폐기종, 원형 탈모, 코비드19에 의한 폐렴과 같은 염증 반응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면역 조절 능력, 생장인자의 분비와 같은 능력은 뇌와 관련된 질환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킨슨병,
불면증, 편두통, 자폐증,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증상을 호전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질환 외에도 당뇨병과 발기부전의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멜라라는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SVF 정맥주사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코멜라는 미국에 존재하는 5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후에 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각 의료기관들은 총 676명의 다양한 환자의 ADS-C를 포함한 SVF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SVF를 주입한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ADS-C를 포함한 SVF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의 환자는 부작용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부작용도 붓거나 열이 나는 정도였으며 간단한 약물 치료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VF의 시술이 안전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ADS-C의 속성 중에 호밍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맥으로 주사된 ADS-C는 환자의 불편한 곳 또는 질환 부위로 알아서 찾아가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맥으로 주사된 ADS-C는 폐, 간, 뇌로 이동하여 가장 많이 축적된 후 사라집니다. 즉, 생각처럼 호밍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은 ADS-C를 원하는 부위로 강제 호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면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줄기세포 정맥주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